일단 이제 한번 안 거예요. 이제 경험치할 때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고. 네.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이전처럼 좀 맛들린 데이트판 사연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너무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네, 너무 재밌는 게 많은데 저희가 굳이 재미와 자극성만을 따지지 않고 이번에는 이건 정말 우리가 얘기해볼 만한 주제겠다 싶은 그리 유명하지 않은 사연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동훈 선생님 좀 읽어주세요. 제목은 무조건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건가요? 사회초년생도 아니고 이제 진급도 하고 경력도 쌓아가는데 사회생활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말의 기준은 누가 정한 걸까요? 어쨌든 제가 궁금한 건 상사가 하는 말에 대해 토시 하나 달지 말고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그게 정답인 건가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다른 부서 상사가 저에 대해 제 직속 상사에게 개인적인 감정이랑 괜한 업무적인 꼬투리를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잘못한 건데 제 말투에 빈정상해서 그런 듯 싶습니다. 근데 명확한 잘못도 제가 한 게 없는데 괜한 꼬투리를 잡아서 제 직속 상사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제 직속 상사는 저한테 나무랍니다. 저는 저의 억울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직급을 누리십니다. 이런 치사하고 유치한 그들의 우정에 질리고 어이없는 이 상황에서 살기 위해 죄송합니다 라고 했지만 어이가 없습니다 참. 아마 이럴 경우 제가 그냥 죄송합니다 라고 했으면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난리치진 않겠죠? 무조건 죄송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아, 예. 이분도 참 많이 억울하시겠다. 그러니까요. 네. 지난번 사연에서도 이거 억울하실 막 것 같은데. 사연에서 다 묻어나요. 이 그러니까요. 감정이. 자, 들으면서 좀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좀 오버랩 되는 상황이 있으세요? 저는 사회생활을 워낙 잘해가지고 말 나온 김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농담한 거 가지고 그 얘기하는 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네. 사회생활을 잘한다 라는 게 과연 좀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예전 같았으면 뭔가 사회생활 잘한다면 좀 싸바싸바 이런 거 잘하고 분위기 되게 잘 맞춰주고 부장님. 띄워주고 딸랑딸랑. 저는 동훈이가 사회생활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막상 또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네. 아, 그랬군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 우리랑. 제가 마스크만 있었어도 표정은 못 숨기겠더라고요. 네. 그럼 지금 자연스럽게 얘기 나온 것 중 하나는 좀 상황에 맞춰서도 표정을 숨길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도 사회생활 잘한다는 걸까요?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감정을 드러내고 숨길 줄 아는 능력? 뭐 이런 게 될까요? 제가 사회생활 잘한다 라는 거는 어떤 상대방의 니드랑 나의 니드를 적당하게 내 니드도 충족하면서 상대방 니드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게 그게 사회생활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대입을 해봤을 때 상대방의 니드는 뭐였을까요? 여기서 보니까 그들의 우정에 질린다 라는 걸로 봤을 때 그 상사분이랑 이분의 직속 상사분이랑은 되게 사이가 좋으신 그런 분인가 봐요. 그분은 이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그 사람의 니드를 맞춰주는 게 이 직속 상사의 니드인 거죠. 그리고 앞선 상황에 대입을 해보면은 뭔가 개인적인 감정이랑 업무 꼬투리를 이야기했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니드는 사과를 받고 싶은 거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걸 통해서 자기 감정을 해소하고 싶고 그러면 그 사람의 니드를 맞춰주는 건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네요. 네, 그런데 네. 그렇게만 하면 내 니드는 채워지지 않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 죄송합니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번 좀 누그러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먼저 내 억울한 부분부터 하면 결국에 그쪽에서는 방어하고 더 친한 사람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회사가 다르고 모든 내가 만나는 회사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진짜 정답은 없어요. 정답이 없다는 게 포인트고, 그래서 이분께서 마지막에 무조건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했는데 무조건이란 거 없거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병원에 와서 이런 걸로 힘들어하시는, 이런 고민들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 대인관계의 정답을 찾아야 된다. 딱 그 진리를 얻어내서 그거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없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기가 여러 개 있어야 돼. 예를 들자면은 이제 A 상사, B 상사, C 상사 있으면은 각각 다 다르게 대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나만의 진리를 가지고 다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한테는 바로 죄송합니다. 어떤 분한테는 근데 제가 좀 억울한 게 있어요 라고 먼저 말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면모를 갖추고 있는 게 저는 진짜 사회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쵸. 이게 내 누울 자리구나 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한번 안 거예요. 이제 경험치할
때 누구나 실수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처음부터 다 맞추겠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고 누구나 예상 못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번에 이거 되게 꼰대 같은 말이 될 수 있는데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고 네. 그쵸. 40줄에 들어서더니 사람이 네. 좀 그러네요. 그쵸.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제가 예전에 그 데일 카네기가 쓴 인간관계론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핵심 메시지 중 하나가 그냥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줘라 였습니다. 네. 그게 인간관계를 잘 만드는 핵심이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가는 것도 사실은 나쁘지 않은 방법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직속 상사한테 이야기할 때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부분은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것들은 좀 억울했다라고 살짝 이렇게 누그러뜨려서 이야기를 했으면은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상황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가족이나 만약 친한 친구였다 이러면은 그들 듣기 좋은 말만 할 수 없어요. 서로 맞춰 나가야 돼요. 근데 회사에는 일단 기대치를 최대한 낮춰야 됩니다. 한계점이 아주 극심한 대인관계라는 거를 인정해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감정적인 만족까지 기대하는 거는 오히려 나에게 상처로 돌아올 수 있고 여기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감정 노동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대신에 나는 돈을 받아가고 사회적 안정성을 얻는 거고 그 스트레스는 다른 데서 풀어야죠. 친구들과 술 한잔 하면서 뒷담화 하던지 아니면 집에 가서 그냥 한탄 하던지 그렇게 사실 넘겨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서도 마음이 통하는 더 훌륭한 관계를 맺게 되면 참 좋겠지만 그게 항상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물론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하고 싶은 말을 떠올릴 때는 항상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뭔지를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상충이 된다면은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조금 더 우선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금 더 스무스한 회사 생활이 가능할 수 있겠다. 그리고 어쨌든 어떤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상대방을 공격하는 듯한 상대방을 하려면 잘못했다라는 느낌을 주게 만들면 그 사람은 내 마음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그분도 자기 방어하기에 급급해서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분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억울한 거를 변호하면서 마치 상사나 그 상사를 공격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다면 어쨌든 이 직속 상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친한 친구 크게는 마치 본인이 공격당하는 것처럼 느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변호하느라고 더 고래고래 화를 내셨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의 직급이 공격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의 권위가 있겠네요. 공격당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네. 변호를 하시더라도 그분이 이래서 잘못했다가 아니라 내 입장에서 이렇게 느껴졌고 이게 좀 힘들었다. 이런 쪽으로 먼저 가야 그쪽에서도 좀 마음을 알아줄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죠. 맞아요. 이거는 그냥 저희가 화법 얘기할 때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가까운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식의 표현보다는 내가 이 관계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다 라고 하는 좀 주관적인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게 대화를 좀 더 부드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너 메시지법이 아니라 나 메시지법. 아이 메시지. 맞아. 그분이 내 개인적인 감정이 이런 거 해서 저한테 그러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그게 아니라 공격받는 느낌을 그게 아니라 받으시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라고 했을 때 좀 다르게 전달이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오늘 이 사연을 가지고 과연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건 뭘까? 사회생활에 직장생활에 적합한 화법, 대인관계는 어떤 게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저희도 정답을 아는 건 아니에요. 살짝 민망해요. 그래서 그쵸. 지금 저희가 무슨 약간 직장생활, 사회생활 전문가도 아니고 네, 그리고 저 되게 잘 못했던 것들이 막 떠올라서 그러니까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타의에 의한 개인 사업자 아니에요? 진료실에서 선생님 회사 다녀본 적도 없잖아요. 뭐 이런 말 듣기도 해요, 사실은. 그럴 때는 뭐라고요? 뭐 이러죠. 아니요, 그분이 듣고 싶은 말을. 저는 다 해본 적이 없죠. 네. 근데 온갖 회사를 다니는 분들의 다양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요, 맞아요. 대신 뭔가 대리 경험, 영화나 드라마만 많이 본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의 해법이 완벽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소감, 나의 직장 생활에 비춰볼 때 이런 게 맞는 것 같다. 많이 경험들을 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에게도 그리고 이거 보시는 분들에게도 모두 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사회생활 꿀팁 같은 것들 같이 네.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사연에 그리고 그에 대한 심리 해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